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거창한 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살아야 할 이유는 마트 포인트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가 두렵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미자 어르신, 73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삽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 2년 그리고 이별. 어르신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어르신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먼저 편히 가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갔습니다. 어르신은 남았습니다. 혼자.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르신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베개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베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분량을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트집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재미없는데 채널 돌려.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귀찮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르신은 남편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냄새만 남았고 물건만 남았고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집 안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36%에 달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삽니다. 송미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셋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다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았습니다. 딸은 같은 전주에 살았지만 맞벌이라 아이들 돌보기도 바빴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봤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다는 걸.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 상황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 어르신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를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안팎이 남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씻어야 하는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21.1%로 일반 노인의 2배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거 좀 지워야 하는데 했습니다.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얼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씹고 삼키고 반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이 반복이었습니다. 이 반복이 무서웠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자야 나와. 밥 먹자. 어르신은 거절했습니다. 나 괜찮아. 너 혼자 가. 친구들은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웃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눈치챘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힘들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무너진 것이라는 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그 무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3주기였습니다. 어르신에게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기일 밥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두부, 파, 감자, 애호박, 달걀도 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해줬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야 한다고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2~23살쯤 돼 보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았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물건을 찍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자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으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 말에 어르신은 멈칫했습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나중이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2년 동안 나중에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버티자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에서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꺼낸 적도 없었던 카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적립해주세요. 지수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2,000점 적립됐어요. 만점 되면 10,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포인트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 희망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내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희망은 포인트 만점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달걀 프라이도 했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게 남편 자리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이기도 했고 뭔가 모를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포인트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만점 채우려면 얼마나 가야 하지? 계산했습니다. 한 번에 2,000점씩 모으면 4번 더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치면 한 달. 어르신은 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자석으로 꼭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만점까지만 모아보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점까지만. 그 작은 목표 하나가 어르신의 다음 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다. 어르신의 한 걸음은 냉장고에 붙여놓은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별로 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우유 한 팩, 빵 한 봉지, 사과 2개. 계산대에 섰습니다. 지수 씨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응, 왔어. 처음으로 먼저 웃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웃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5,400점이 됐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벌써 반 넘으셨네요. 조금만 더 모으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모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살짝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면 포인트가 더 쌓입니다. 만점이 가까워집니다. 어르신은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오늘만 버티자는 생각 대신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3번째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산대에 서면서 지수 씨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지수. 이름이 예쁘네. 지수 씨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응. 근데 이름이 지수야.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르신이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 송미자야. 지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앞으로 미자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불러. 미자 할머니라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와 미자 할머니. 계산대 앞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 부르기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마트에 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갔습니다. 우유, 달걀, 야채, 과일. 조금씩 샀습니다. 계산대는 항상 지수 씨가 있는 라인으로 갔습니다. 지수 씨는 어르신을 반겼습니다. 미자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건강하세요?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그 5분이 한 주를 지탱해 줬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어르신은 처음 알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버티면 금요일에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에게는 동력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어르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혼자 사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아. 남편이 3년 전에 갔어.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혼자 살면 외로워.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자주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지수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가 건넨 한마디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한 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그 벗이 꼭 오래 알아온 사람일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벗은 계산대 앞 22살 지수 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인트가 10,000점을 넘었습니다. 12,200점. 지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10,000점 넘으셨어요. 오늘 10,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할인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버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포인트 쓰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모으시겠어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계속 모을래?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럼 다음 10,000점까지 또 모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모을게. 그날부터 어르신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포인트 20,000점 모으기. 웃긴 목표였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마트 포인트를 모으려고 산다니. 하지만 그게 어르신을 살렸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왔습니다. 1개월 차에는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2개월 차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 차에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새 마트 다니고 있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트? 왜?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인트 모으려고. 친구는 웃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르신도 웃었습니다. 응, 좀 미친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그렇게 웃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새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딸이 기뻐했습니다. 어르신도 기뻤습니다. 4개월 차에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참 좋으세요. 어르신은 그 말에 신이 나서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개월 차에는 마이크를 잡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부르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살아서 부를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오니까. 6개월 차에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예전처럼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커다란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 된다. 어르신의 작은 즐거움은 금요일 마트였습니다. 그 작은 즐거움이 이어져서 삶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그만둬요. 어르신은 잠깐 멍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학교 복학해요. 휴학하고 알바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요. 어르신은 기뻐해 줬습니다. 잘 됐다.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보러 마트에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제가 없어도 계속 오세요. 10만 점 모으셔야죠.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지수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편지와 작은 상품권이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지수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내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힘을 냈어. 지수 씨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르신도 울었습니다. 둘이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도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꼭 10만 점 모으세요. 저 나중에 확인하러 올게요. 어르신은 약속했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지수야.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가 떠난 후에도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매주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수 씨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포인트 열심히 모으시는 미자 할머니시죠? 벌써 몇만 점이나 되셨대요? 어르신은 유명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열심히 포인트 모으는 할머니로. 어르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웃겼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포인트 10만 점을 채운 날이었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마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포인트 10만 점 모았어요. 매니저가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저희 마트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은 그 박수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살아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서. 1년 반 전 남편 기일에 무너진 마음으로 마트에 갔던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포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아두었습니다.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으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지수 씨였습니다. 복학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지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울었습니다. 지수 씨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10만 점 모으셨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았어. 그것도 벌써 넘었어. 지금 12만 점이야. 지수 씨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덕분이야. 내가 나중에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 지수 씨는 울면서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도 그 등을 꼭 안았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나이도 처지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75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입니다. 포인트는 15만 점을 넘었습니다. 목표는 30만 점입니다. 또 1년 반을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은 살 겁니다. 매주 마트에 갈 겁니다. 포인트를 모을 겁니다. 나중에를 계획할 겁니다. 내일을 기대할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트 포인트 때문에 살아요. 웃기죠? 근데 진짜예요. 그게 나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처음엔 만점만 모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살고 싶어졌어요. 포인트가 살고 싶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포인트 모으러 가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다. 그 발걸음이 쌓이면 의미가 된다. 어르신의 발걸음은 매주 금요일 마트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쌓여서 5년이 됐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마트 포인트여도 됩니다. 손자가 다음 달에 온다는 것이어도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다음 장이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다음 회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듯 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송미자 어르신은 그것을 마트 계산대에서 배웠습니다. 22살 지수 씨의 말 한마디에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그 나중에가 어르신에게는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찾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마트에 가는 것이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어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 먹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내일이 모여 삶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기다리는 작은 것 하나가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크게 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나를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